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테마주의 시선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는 우리나라만 블랙 먼데이를 겪는 너무나도 우울한 하루였지만 오늘은 그나마 어제의 낙폭을 만회해주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5% 정도 폭으로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5% 가까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삼성전자 자리를 지켜주면서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모습인데 이외에도 2차 전지주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 그동안 낙폭이 너무나도 과도했던 만큼 오늘 큰 폭으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역시나 나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차가 4% 넘게, 기아는 3.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의 23%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게 37년 만의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판매 대수 역시나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시장도 좋은데 현대차, 기아 주가도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같은 회복세는 탄핵 정국이 그래도 조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르면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 계획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후 중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이 됐었는데 의원들이 속속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투표에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두 명씩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간에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당 측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입장이니만큼 이 부분이 부디 여야의 이견 없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좀 반영을 해서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우리 시장이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해주는 모습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어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 회복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더 깊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계좌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언제 빨간색을 입고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 참 지금은 약간 좀 시국인지야. 오늘은 어제부터 빨간 옷을 좀 안 입고 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어제는 완전히 우리가 지옥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천국으로 가기 위한 나룻배를 좀 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제 저번 주에 근이 발생되지 않았었으면은 굳이 어제 같은 일도 없었을 거고 오늘 같은 일도 없었을 텐데 참 오늘 그나마 약간 좀 더 추가적인 하락폭이 아닌 그나마 시장이 좀 부하시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어제의 낙폭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은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지금은 수익보다는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분위기로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2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못해도 코스피 2600에서 27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일단 오늘 어제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던진 개인들이 뭐 물론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거 뭐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악재가 계속 터지니까요. 근데 그 악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 악재인 내수, 즉 한국 시장의 내수에서 발생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나마 시장이 그동안 계속 무너졌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반영이 됐던 금투세,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외부 쪽에서는 트럼프 쪽이 계속 기술주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 기술주들이 아직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번 주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시장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번 주 토요일에 그 결과가 불교이하는 표가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다 던졌는데 너무 솔직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수 두셨어요. 오늘도 매도 세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제 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무리수를 둔 겁니다. 사실 어제 장 막판에도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에도 계엄 사태 이후에 물론 직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지난주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주, 지금 이번 주죠. 이번 네. 주에는 바로 매수세로 돌아설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바로 그 말씀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그봐요. 같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됐죠. 네. 사실 저번 주에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온다고 얘기해가지고 통신망에서 한 10명이 이탈됐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오고 있더만 어제 네. 보니까. 내가 저번 주에 그 통신망에서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한테 1대1로 메시지요. 야 그게 많이 되냐? 나는 이 통신만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엔 그 사람들 아유 다시 더 가도 될까요? 하고 다시 더 왔어요. 그래요. 결국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늘 이 통신망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은 다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주가 떠진 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제가 저번 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외국인들 물량 탁 받았다. 아이고 물량 받아가지고 이제 끝나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순매수를 조금 한다고 해도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환율이 1,440원까지 돌파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졌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국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입장이 더 급하지. 우리는 지금 도배율만 강화제할 때까지 물린 상황이잖아요. 종목이.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급해요. 암호화폐가 자리가 잡혔다. 그래, 물론 암호화폐가 자리가 잡힐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암호화폐 쪽에 어느 부장을 수장을 내놨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을 이 자리에 앉혔다. 그 부분은 상승한 거지 뭐 암호화폐가 뭐 차트 형식으로 상승한 게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물론 암호화폐도 상승하지만 국내 증시의 중요점을 봐야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조금씩 소폭으로 줄어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즉 오늘도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하고는 있지만 700억밖에 안 빼고 있어요. 그만 반면 과거만큼 저양으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다 던졌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제 순매수로 들어온 겁니다. 좋습니다. 이 그리고, 기회, 네네. 기회라는 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10포인트 선인데 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래도 내년에는 2,600에서 네. 2,700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2,70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네.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요. 네. 저 자신 있게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2,850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2,850까지 생각하고 있다. 너무 대놓고 쓰지 마시고요. 그 못해도 2,750에서 2,800은 쓰십시오. 아니 2,850 쓰면 얘들 2,850 간다며 2,800 가도 욕 먹는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800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2,800. 그냥 자신 있게 갑시다. 뭐. 아니 그래요. 괜찮아요.
아, 네, 어쨌든 없어 보이잖아요. 또 수정하면은. 아이, 이게 그렇다면 내년에는 2,800원인데 네. 지금 2,4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지금 담아야죠. 완전 빅세일 중인데 외국인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눈치를 빠르게 채고 어제부터 아 지금이 정말 제일 싸구나 하고 담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뭐 지속적인 외국인들 순매수는 없겠지만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이 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중간에 흔들대면서 횡보하면서도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요일 시장하고 월요일 시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여러분들. 뭐 하락 종목 숫자는 더 많았지만은 그래도 지수는 버텼던 거죠. 왜? 탄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토요일이나 부결이 되고 나서 제가 이 정치적 사실 쪽으로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것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까 괜히 트집자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부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하락됐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네. 즉 지금 국내 시장은 탄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제가 어제 그 시점 봤어요. 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어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저는 한국 언론의 내용들은 잘 안 봅니다.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냥 미국 쪽으로 이렇게 연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번역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유럽에서는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부활 시점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이 사실 솔직히 중간에 이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갑자기 외국인들 신매수가 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요. 어제 오후쯤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러분. 와, 언론을 정말 시시각각 주시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솔직히 언론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것보다는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이걸 바닥이라고 보고 들어온 거죠. 네.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뺐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어서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증시가 일단 미국이든 암호화폐든 여기서 1을 먹을 바에는 못해도 국내 증시 시장에서는 지금 5를 먹을 수 있고 10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도 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빼고 있는 분들 뭐 물론 심정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내 증시 시장에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어도 외국인들이 1,000억을 매수했어도 외국인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즉 그 반등하는 모습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솔직히 유행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 뿐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개인 투심이 악화되었지만은 외국인들의 기관이 지수 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이 기관 이거 사실 아나운서님이나 나나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지수를 방어하긴 했는데 이거 왜 우리 돈으로 들어가냐고요. 우리 돈으로 들어가냐고요. 왜? 왜 그런 이상한 발생돼가지고 왜 우리 돈으로 들어가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외국인들이 솔직히 안 들어왔으면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의 연금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그래도 이번에는 순이익을 좀 발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편은 지수를 방어한다는 건 되게 잘하는 행동이지만 굳이 저번 주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금이 쓴다는 건 좀 슬픈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는 방어하고는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투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오늘 또 국민의힘이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네. 바뀌었죠? 태도가 바뀌고 오늘 저녁에 빠르게 하야하는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탈자 표들이 점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탄핵 소추안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어제 떠난 개인 투자자들 못해도 마이너스 40% 50%에서 매도를 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버티면은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버텼으면은 마이너스 지금쯤 뭐 50%에서 41%가 됐을 거고
이거는 뭐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근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언론도 문제예요. 언론도 맨날 잘못 거다. 굿장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굿장 큰일 났다. 미장으로 타가고 있다. 뭔 소리야 그게. 미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감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고 암호화폐 계속 올라간다. 암호화폐 2억까지 간다. 암호화폐 3억까지 간다. 미증시 엔비디아 계속 최고치 올라간다. 지들이 뭔데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 지금 국내 증시는 망한 거야. 솔직히 국내 증시가 지금 IMF입니까? 니만 브라더스 사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사태입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내외 변수 쪽으로 국내 증시가 유독 특이하게 24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시장을 버리고 다 매도하고 미증시 가서 돈 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분위기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위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바꾸면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기 때문에 어제 매도했는데 올라가네. 아우 그러다가 아예 몰라 오늘 또 개인 투자자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아 일단 더 지켜보자 하다가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아이고 괜히 매도했는데 아이고 이에서 또 굿장이 문제야. 또 굿장이 문제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또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못 떠난 주식. 어차피 여러분들 처음에 떠난 주식 생각하고 떠났지만 어차피 또 다시 들어올 거면서 왜 어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조짐이 있고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못 올라가면은 뭐 무창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조개 갯벌 여기서 그냥 조개만 캐겠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만큼 걱정하지 마시고요. 포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 배추 절대 먹지 마세요. 자, 사실은 증시 격언 중에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감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의 하야가 될지 혹은 탈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국이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물량을 매도하던 개인들도 외국인들을 보면서 매수세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흐름이 바뀌고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 지수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너무 오랫동안 물려 계셨고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도 버틴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윤 대통령의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혹은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내년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전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TF팀을 구축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 이거 증시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표가 이번 주에 이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갑자기 TF팀을 구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신경병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 일단 안철수 의원님, 그다음에 이해지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상호 의원이 이탈표로 지금 도와선 상황이고요. 여기 상황에서 이제 전체 투표가 200표가 넘으면 못해도 5표에서 4표가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토요일까지 이탈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 국내 증시는 계속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히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나 통신만 브리핑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 저번 주에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은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LNF에 대한 수급을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 한 7거래일, 8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 보여드린 게 바로 지난주 화요일 사태가 있었던 날인데 그 이후에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매수를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2차 전지주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들 물려 계실 텐데 2차 전지주에 대한 고민도 오늘 한번 조금 더 해소를 해볼까 싶어요. 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바이든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네. 부분은 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지금 뭐 2차 전지 기업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자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네. 대한민국이. 근데 솔직히 그게 무슨 뭐 마이야 반기야. 솔직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K오는 투자 다 해놨는데 뭐 투자 안 할 가능성이 뭐가 있다는 거야. 네.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를 안 했던 거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애리조나 공장을 이번 달에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달에 완공하는데 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우리 기자님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6일 날 대통령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상원 의원 선거도 있었던 거잖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뽑힌 이유가 뭐냐면은 그 IRA 지역 쪽에 대부분 일자리가 증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자리 증가가 됐고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다. 그 선거 기호를 얘기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대부분 다 투표로 성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폐지가 아닌 수정 쪽으로 갈 겁니다. 수정이라는 건 지금 뭐냐? 소비자 보조금만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현재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즉 한국에서 지금 도는 관세가 12%인데 여기서 8%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순이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세가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미국에 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 관세를 조금이라도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역시 혜택이 되고 그 역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서 많이 판매를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하고 그 세금에 따라서 조금만이라도 세금의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장면 그 순매수 외국인들 입장 이거인가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아니 우리 윤지원 아나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갖고 왔네. 네. 차 있어요, 윤지원 아나운서. 그래요. 네. 이따가 저거 갈 때 저거 컵라면 하나 사줄게요. 컵라면이요? 요즘 다이어트한대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폐지한다면서요. 그럼 저는 솔직히 티셔츠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도 지금 티셔츠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뭐 전문가들이 종목이 떠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근거로 말씀드리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 이 외국인들이 네. 솔직히 한국 언론은 보고 매수합니까? 이 사람들 한국 언론 안 봐요. 그 자국의 언론을 보겠죠. 자국의 언론은 안 봐요. 자국의 언론은 봐요. 그래요. 국내 언론 안 봐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 보겠죠. 월스트리트, 그것도 안 볼 거예요. 그러면 뭐 봐요? 월스트리트, 뭐 엔비디아, 뭐 300불까지 12월 달 말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블루복은 그럼 뭘 봐야 되죠? 레드파스 통신. 오. 레드파스 통신은 외국인들도 보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2명 있어요, 진짜. 진짜요? 2명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통신만 외국인 2명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있어요. 우리 글로벌한? 사무실에도 있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의 네. NNF. 여기에 TC 시스템 집어넣어야죠. TC 포스코 시스템. 퓨처에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래도 괜찮아요. 좀 더 우량한 아,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다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외국인들이 순매수인데 그렇게 종목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으니까 그 정도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빠질 거를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니까 5%로 마감한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TCST도 10% 빠졌지만은 외국인들 순매수 안 해줬으면 15% 빠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외국인들 다 순매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양봉 전환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인구는 어차피 트럼프 한국 언론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한다고 하면은 이들이 안 들어오죠. 뭐하러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들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네. 이들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 못하고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머스크가 보조금 반드시 다 폐지해야 한다. 와, 내가 어디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증권 방송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 여기 파스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증권 방송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트럼프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 그 당연한 거, 국민들도 아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절대 2차 전지에 대해서 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네. 트럼프는 이거로 동맹국을 기다리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해소를 시키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관세를 40% 50%대면은 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한국 K-배터리의 반사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장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나운서님.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네. 그만큼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지될 이유도 없고 머스크도 솔직히 뭐 전기차 폐지한다 저번 주 금요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이 알맹이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인 분들은 제발 좀 머스크 트위터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트위터 가서 보거든요. 네. 트위터 가서 보면은 반드시 석유하고 가스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돼야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한다.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기자분들 보면은 그 기사 들어가면은 하루에도 기사 100개나 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기사들이 앞에 계속 가로로 속보하고 써져 있어요. 맨날 속보대, 속보. 아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속보가 많이 뜨는 500개 기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여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자들 외국인들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지 한국 언론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솔직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늘 가던 애들만 가니까 그게 수익이 발생이 되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그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뭐야? 이거예요. 트럼프 성대모사. 트럼프 선대모사야? 네. 제가요. 네. 그 어제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래요. 야 너는 아직도 목소리가 마흔이 다 돼갔는데 안 바뀌냐? 목소리가 무슨 내시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네. 약간 좀 되게 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형식으로 좀 성대모사 하려면 이건 좀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좀 준비해 와가지고 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번에 준비해 주세요. 그래도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거는 no, no, no. 오. 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일 비슷해요. 중요한 건 그럼 괜히 왜 얘기해가지고 약간 허스키한 비슷했어요. no, no, no. 아니, 씨,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자, 일단 이제 주문 네.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미 바이든은 보조금은 이번 때 삼성한테 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삼성전자가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이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주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저 지금 종목이 8만 몇천 원의 삼성 주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내년 상반기에는 편단가만 잘만 맞추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탈출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런 여러분들. 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신망에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돈맹국들한테 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 동맹국들이 만약에 등을 돌린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못 건듭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중국을 죽여야 돼요. 네. 자연하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 어?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중국이 솔직히 국방력만 강화시키면 미국 따라잡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정도로 기술 발전이 되게 빨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중국에 유학하신 분이 있는데 미국이 솔직히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중국은 그 신기술을 다 발생해서 국방력에다가 돈을 다 투자하거든요. 네. 중국은요. 그러면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거 대만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TMC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트럼프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보다는 동맹국들한테 위협을 주고 그 위협에 따라 가지고 동맹국을 기다리고 나 중국 칠 때 너네도 같이 쳐라.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관세를 너네한테 매기겠다. 이런 형식으로 사악한 천재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즉 여러분들 어제도 일요일 날 무슨 속보가 떴죠? 밤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연임시킨다고 했어요. 네. 과거에는 투표를 얻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절대 내 상황에서 끌어내릴 거. 네,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결국에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이 파월 의장은 방피사고 삼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한 걸 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잘 바뀌는 인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논리 같은 거는 저리 가야. 이게 트럼프 성격이에요. 내가 욕먹어도 내가 말이 바뀌어도 내가 미국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자기가 얘기한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12월 달에 이 트럼프 입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시장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주가를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트럼프의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게 다 그려진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 대만 동맹국들을 때리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단지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진짜 이렇게 네. 숨통을 끊으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을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너도 관세 20%, 너도 관세 50%, 너도 관세 40%. 전기차? 뭐 보조금을 왜 줘? 그냥 관세로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동맹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동맹국을 중국을 나중에 치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네. 안 선생님. 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사실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보다 더 앞서서 올라간 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요, 솔직히 메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메시? 응,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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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네. 축구 선수. 근데 이 아르헨티나는 반도체든 2차 전지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시가 최고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기술력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동맹국 기들기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그놈의 보조금 때문에 계속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아나운서님, 네. 버스 자주 탑니까? 그럼요. 저도 버스 자주 타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 버스를 타면은 그 뭐라고 하죠? 팀원이 이렇게 결제하고 많이는 안 타지만 팀원이 결제하고 또 지하철 가면 환승이 하는 거 하죠. 네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환승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딱 한 번만 결제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은 만약에 우리가 난 버스에서 내릴 때 이거 찍었는데 환승이 안 되면 얼마나 기분 안 좋습니까? 네. 요금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여파로 기술주가 무너지는 것뿐이지. 삼성이 또 무너지면 HBM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고 2차 전지가 무너졌다고 하면 2차 전지 전기차가 둔화됐다고 무너지고 오히려 전기차는 판매력이 더 많아지고 있고 삼성은 10월 때 HBM 엔비디아한테 제공 안 할 때도 삼성은 주가가 8만 원대였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리턴은 생각하자고. 리턴. 그게 뭐냐? 저는 이 사람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말년이에요. 그 예전에 아너슨
갔다 오셨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 오시면 군대 안 가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변장이 있대. 나는 솔직히 군대에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 온 줄 알고 있어요. 참 갔다 특이하네. 오셨죠? 저 군대에 23사단 나왔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네, 국방 의무 엄청나게 했어요. 그 통신병하는 이유가. 근데 그 통신병을 했는데, 네. 근데 중간에 변장이 있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변장이 있다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날짜 달력만 보고 있어요. 이때쯤 이제 나가겠구나.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마음 편히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보조금은 좀 어느 정도 해제를 시켜줘야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딱 좋은 게 뭐냐면은 네. 환율이 지금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산탈 내리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시좀도 없는 산타 할아버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저희한테는 산타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진정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어제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언론들을 외국인들도 열심히 시시각각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죠. 환율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삼성전자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바이든 임기가 내년 1월 19일자로 끝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에게 주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이렇게 진짜 된다면 반도체 안 주면 이거 전세 사기예요. 그렇습니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보조금 주면 반도체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가치 투심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 기업, 한국 기업에 보조금 덜 주고 얼마 덜 주고 몇 푼 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2등 치고 올라오는 2등인 중국을 누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했을 때 반대로 우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어떻게 반사이익을 보느냐? IRA 보조금은 약간 축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주요 교역국에는 관세가 면제가 된다든지 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네. 트럼프는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부 의원들이 본인 정부의 트럼프 2.0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고위 관직자들을 엄청 많이 빨리 세운 상황이에요. 일기 때하고 다르게.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중국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상황에서 어쩌려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인건비도 싸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막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5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만 제조업이 월등합니다. 그렇죠? 이 제조업 월등한 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TA를 수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기브 앤 테이크. 즉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더 투자를 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은 줄게. 하지만 야, 이거는 FTA는 좀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 기브 앤 테이크로 끌고 갈 생각이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FTA로 한국하고 협상을 할 거고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이거든요. 일자리도 증가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잠시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연말 이 연말 있죠. 네. 워해 버핏이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러면 2년 동안 3년 동안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우리 한국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한 달이 1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못해도 한두 달 동안만 호가창을 보지 마시고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월등히 앞서져 있을 겁니다. 그 월등히 지수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국내 증시, 우리 종목을 잃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년, 10년 기다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도하게 빠진 만큼 한두 달만 지나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뭐냐 네. TCC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좋습니다. 아, 2차 여러분들- 전지주 얘기 마무리에 아, TCC 스틸 한번 봐야겠죠. 네, TCC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뿅.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뭐 물론 오늘 상승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지금 6% 지금 상승하고 있죠. 6%. 아직 저 금투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2시쯤에 오늘 2시쯤에 발표가 되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자. 측에서. 피디님 네. 죄송하지만 네. TCC 스틸 좀 월번 형식으로 7월 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피디님. 네. 네. 자, TC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7월달 월봉 형식으로는 그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고가가 57,200원이었습니다. 와. 난 저 때는 뭐,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이 윤모모씨예요. 네. 윤모모씨야. 서프라이즈 보자. 아침에. 아빠도 서프라이즈 같이 봐요. 해서 서프라이즈 갔어요. 네. 근데 뉴스 속보가 뜬 거예요. 그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들아, 너는 지금 엄마하고 키즈 카페 가야. 아빠는 뉴스를 봐야겠다. 지금 김거숙보다. 저때 주간이 저때 괜찮아. 2%만 상승했으면 이수 끝났어요. 저 진짜. 응? 6월달에 6만 천 원 안에도 팔지 않았는데 그래도 빠져도 그때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합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디지털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빠졌죠. 자, 그러면은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8월달에 오케이, 좋아, 기술적 반등은 올라가겠지 생각했습니다. 자, 8월달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아프사. 8월달에는 더 빠지는 거야. 블랙 먼데이가 온 거야. 8월달에. 어우, 네. 갑자기 바이든트 사퇴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8월달에 블랙 먼데이가 왔어요. 와, 그때 아나운서님, 네.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네, 네. 그날 밤에 제가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위스키를 먹었어요. 위스키 드셨어요. 위스키를 먹었어요. 위스키 먹었는데 아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올라가겠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반등이고 이제 그때는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헬리스가 등판을 해왔습니다. 자, 9월달 월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어요. 네. 9월달에도 올라오고 9월달에 올라오고 헤디스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또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9월달 잘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음. 9월달에는 오작교가 생긴 거죠. 근데 10월달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원통형 배터리 소재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우와. 아프사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인연이 있나? 그날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3명이 금투세 파이법을 내게 한다고 해서 상승하다가 또 빠져버렸어요. 금투세 유예하겠다. 네, 5만 천 원에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로 봅니다. 10월 달인 거군요. 11월로 볼까요? 12월 달에는 갑자기 뭐 와. 3시간, 4시간 만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보조금으로 저렇게 빠졌던 거죠. 네. 자, 그래도 12월 달에 그래, 이제 웬만한 악재는 다 끝났겠다. 이제 12월 달에 뭐 여기서 뭐 악재 올게 더 뭐가 있나? 응? IMF도 안 오고 뭐 리본 프로젝트 사태도 아닌데 올라가겠지.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되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 했으니까 3%에서 0.몇 프로만 떨어뜨리면은 2.9니까 못해도 시장에 돈들이 유입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반송 부동산 사장님하고 부동산 사장님 이제 거래도 많아지시고 좋겠어요. 아유, 레드 전문가님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좀 뭐 좋겠습니다 했는데 네. 저번 주에는 또 그 사건이 터졌네. 아이고, 뭐 물론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 종목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빠졌던 거고요. 유독 그리고 TCC도 빠졌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왜?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내외 변수로 빠졌던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TCC만 가지고 그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 원칙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피해가 더 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익을 보다도 10개 중에서 하나만 수익 보면 그게 수익 본 겁니까?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원칙대로 따라주시고요. 네. 자,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해야 할 것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발 좀 협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금투세 부분으로 우려됐던 것들이 이제 오늘로서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한 호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 토요일에도 탄핵 소추는 있지만은 네. 지금 증세선 개인 투심이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뭐 돈 좀 꽤 있으신 분들 이제 잡놈 속에서 돈 좀 꺼내십시오. 그래야 이제 투심 세금 안 낸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바닥에 가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심은 회복이 될 것이고 지금 시간에서 오후 2시가 지나가면은 투심이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종목이 마이너스가 50%였다고 하면은 네. 못해도 12월 때까지는 30%에서 40%가 될 거고요. 네. 1월 때는 20%가 될 거고 1월 때는 10%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금투세가 드디어 이제 폐지 법안이 오늘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어떤 우려가 씻은 듯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려면 개인들의 투심이 살아나고 이 투심이 이동할 만한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로 좀 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게 수급이 거래량이 다 쏠리고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 오히려 투자를 유의를 하시고 이런 수급들이 다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좀 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변동성 유의하시라, 투자에 주의하시라라고 보여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정말 진짜 사실 정치 테마주 지금 수익을 주고 전문가들이 뭐 물론 저는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땐 저는 원칙이 좀 고수인 전문가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뭐 정치 테마주 수익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도 올라가는 거 잡게 하지 뭐 초등학생들 뭐 안 올라가는 거 잡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윤지훈 아나운서가 갑자기 대통령에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예드 전문가하고 과거 반송을 했다고 하고 윤지훈 아나운서가 지금 물린 게 뭐죠? 저요? 어. 그 암호그린텍? 암호그린텍. 윤지훈 아나운서가 암호그린텍이 물렸기 때문에 윤지훈 아나운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 암호그린텍이 연상 5방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반송을 했기 때문에 제 관련주도 뜨겠죠. TC스티로. 그렇게 되는 게 정치 테마주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예두가 진짜 그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대통령 나간다고 하면 TC스티에 올라가겠죠. 관련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현재 에이트 이거 다 교복이거든요. 네. 교복이고 이거 다 이재명 의원 관련주기도 하고요. 에이티하고 에이티 모비니티 수산 아이덴티 네. 오늘까지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보다는 남북 견협주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인가요? 아니 그럼요. 트럼프 때문에도 있지만 네. 이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남북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을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남북 경협주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 저 북한에서 저하고 나이 동갑인 그분이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꼭 희한하게 북한은 네. 위험 의식은 진짜 세계에서 1등인 것 같아요. 안전 의식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북한은. 지금 그쵸? 사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은. 확실히 그건 1등이야. 그래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는 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또 이말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 한국 간에 내가 중간에 중재를 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 또 남북경주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경주 상승해도 보지는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벌써 방송 마칠 때가 됐어요.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네. 여러분들 금요일날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신만 통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오늘 2시에 시장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이따가 통신만 통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마치고 떠나기 직전까지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자료들 역시나 통신망에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